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이가 한국에 와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고 해서 개념 없는 언론이 아주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앞에는 반드시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녀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도덕교육, 역사교육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CNN이 오늘 아주 불길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는 8월 15일 평양으로 초청해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자인 독재자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그런 초청장을 전달할지 모른다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을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CNN이 정확하게 분석했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첫째는 세계적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이미 평창 올림픽을 역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상당히 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킨 한미동맹의 쇠기를 박는 것이다. 약속대로 미국과 한국의 약속대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정례적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재개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갈을 벌써부터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 정권이 공갈에 넘어가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양국의 신뢰관계는 결정적으로 금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들 중에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눈치를 봐가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건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던져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8월 15일에 평양에서 김정은, 문재인 회담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산가족 상봉, 말이 이산가족 상봉이지 그것은 동물원 쇼입니다. 금강산이나 어느 곳에서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 비인도적 쇼를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한다 해놓고 이런 민족화의 평화 무드가 벌어지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말도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깬다. 이런 식으로 선전에 나서면은 지금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을 노린 것이죠. 북한 정권은. 동시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CNN의 추적 보도대로 평양에서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8월 15일로 맞춰진다면은 한반도에서의 정통 국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도 아주 감정적으로 부정합니다.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의 그런 거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올해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8월 15일에 가서 그런 기념식에 참석한다면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포기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사실적, 반문명적 일이 될 것인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 문재인 평양 회담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찾는 세 번째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조공국이란 뜻입니다. 판문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서울에 와서 만날 차례인데도 세 번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도로 가서 반국가단체의 수계와 만난다? 그것부터가 이미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압박에 상당히 따라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신뢰성 있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남북한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미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중국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원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북한의 공산당 정권 동맹체와 남한의 좌파 정권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맞서는 대륙 세력권으로 완전히 한국이 넘어가서 해양 자유 세력과 맞서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이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양 초청권을 제시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거절해야 됩니다. 평양에는 갈 수 없다. 오려면 한국에 오라.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시간은 적절한 시기에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덥석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장은 지옥으로 가는 초청장입니다. 독이 묻은 초청장입니다. 독이 묻은 초청장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한 문단 뽑아서 보내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방공자유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이죠. 영락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된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말 한자 뺄 것이 없는 정확한 규정입니다. 인간에게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게
이른바 주체사상입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 젊었을 때 주체사상에 현혹되었던 운동권 출신들이 요직에 집중적으로 박혀 있고 이 사람들이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국가에서의 자유를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 첫째가는 원수에게 영혼을 판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충고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평양으로 또 올라간다면은 이것은 14선언이 나온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회담의 연장서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자유, 생명, 행복을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넘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김여정이가 건네줄지도 모르는 그 초청장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술잔으로 치면은 독배입니다. 이거 독배입니다. 악령입니다.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악령 중에서도 북한의 수령 지배 체제는 최악의 악령입니다. 그 악령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겠다고 한 사람 치고 온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악령에 씌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